어르신, 오늘 저녁 식탁에 시금치 나물이나 토마토가 올라오지 않았나요? 드실 때 얼마나 뿌듯하셨습니까? 몸을 생각해서 정성껏 차린 건강한 한 끼라고 믿으셨겠지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제가 드리는 말씀을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대한신장학회 최근 자료에 따르면 만성 신부전 환자의 60% 이상이 평소 건강식이라 믿었던 채소를 매일 드시다가 병이 깊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몸에 좋다고 굳게 믿어온 바로 그 채소가 어르신의 콩팥을 소리도 없이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가 어르신의 남은 노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콩팥을 서서히 녹이는 채소 4가지, 그리고 반대로 망가진 콩팥을 되살려주는 채소 4가지를 지금부터 하나씩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저는 20년째 신장 질환 환자들을 곁에서 지켜봐온 의사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진료실에서 수없이 마주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손을 꼭 잡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채소 위주로 먹고 몸 관리 열심히 했는데 왜 제 콩팥이 이렇게 됐을까요? 그 눈빛이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열심히 사셨는데 잘못된 정보 하나가 그분들의 건강을 이렇게까지 망가뜨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르신 콩팥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아주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속 콩팥은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내는 거대한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예, 젊을 때는 이 필터가 팽팽하고 깨끗해서 지금 어떤 음식이 들어와도 거뜬히 처리해냅니다. 그런데 60살을 넘기는 순간부터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의학적으로 사구체 여과율이라는 수치가 있습니다. 콩팥이 혈액을 얼마나 깨끗하게 걸러내는지 보여주는 생명의 성적표입니다. 안타깝게도 60살 이후에는 이 수치가 젊었을 때에 비해 30에서 50% 수준으로 뚝 떨어집니다. 50년 넘게 단 한 번도 필터를 교체하지 않은 정수기, 바로 그 상태가 지금 어르신의 콩팥입니다. 문제는 고기나 기름진 음식이 아닙니다. 바로 채소입니다. 채소 속에는 칼륨과 수산, 그리고 인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콩팥이 건강할 때는 이것들이 혈압을 조절하고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고마운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필터가 절반 이상 막혀버린 예순 이후의 콩팥은 이 성분들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합니다. 배출되지 못한 칼륨은 혈액 속에 독처럼 쌓이고, 수산은 콩팥 안에서 날카로운 돌을 만들며 과도한 이는 혈관을 딱딱하게 굳혀버립니다. 어르신, 혹시 요즘 아침마다 얼굴이나 발목이 붓지 않으십니까?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기거나 색이 탁해지지는 않으셨나요? 이것은 콩팥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입니다. 콩팥은 침묵의 장기라 불립니다. 80%가 망가질 때까지도 통증 하나 없이 조용히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정보가 그 신호를 미리 알아채는 소중한 열쇠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르신, 지금 눈앞에 잠깐 저녁 식탁을 떠올려 보십시오. 시금치 나물, 된장국에 넣은 시금치, 아니면은 아침에 갈아 드시는 시금치 주스. 우리 한국 어르신들의 밥상에서 시금치만큼 자주 오르는 채소가 또 있을까요? 녹색이 진하고 철분이 많다고 해서 빈혈에 좋다, 눈에 좋다, 뼈에 좋다는 말을 평생 들어오셨을 겁니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챙겨 드셨겠지요. 그런데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아주 깊이 새겨 들으셔야 합니다. 시금치 100g에는 칼륨이 558mg이나 들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위험한 과일인 바나나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칼륨만이 아닙니다. 시금치에는 수산이라는 성분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수산은 우리 몸속에서 칼슘과 만나 칼슘 수산염이라는 아주 날카로운 결정체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콩팥 결석입니다. 마치 콩팥 안에서 유리 조각이 자라나는 것과 같습니다. 칼륨 폭탄과 수산 결석, 이 2가지가 동시에 콩팥을 공격하는 채소가 바로 시금치입니다. 실제로 미국 신장영양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신장 기능이 저하된 환자가 시금치를 꾸준히 섭취했을 때 사구체 여과율이 유의미하게 더 빠르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도 진료실에서 이와 비슷한 사례를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건강하려고 매일 시금치 주스를 마셨는데
오히려 콩팥 수치가 가파르게 나빠진 어르신들이 한두 분이 아니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소변을 보실 때 뿌옇거나 거품이 많이 생기지는 않으셨나요? 그것이 바로 콩팥이 수산과 칼륨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드시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시금치를 드실 때는 반드시 끓는 물에 3분 이상 데쳐서 그 물은 버리고 드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칼륨은 최대 50%, 수산은 3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단, 신장 기능이 이미 저하되신 분들은 데친 시금치조차 하루 50g을 넘기지 않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금치 한 접시에 달콤한 유혹이 어르신의 콩팥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오늘 이후로는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어르신, 혹시 매일 아침 토마토 한 개씩 꼭 챙겨 드시고 계신가요? 주변에서 토마토는 한감 식품이다, 노화 방지에 최고다, 아침마다 하나씩 먹으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이 토마토를 거의 약처럼 챙겨 드십니다. 냉장고에 항상 가득 채워두고 식사 전에 하나씩, 간식으로 또 하나씩 드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갸륵하고 대단한지 저는 충분히 압니다. 하지만 바로 그 토마토가 예순 이후 약해진 콩팥에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토마토 100g에는 칼륨이 237mg 들어 있습니다. 하나만 드실 때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토마토를 드시는 방식입니다. 많은 어르신이 토마토를 두세 개씩 드시거나 더 건강하게 먹겠다며 주스로 갈아 드십니다. 바로 이것이 콩팥에 치명타를 날리는 순간입니다. 토마토를 주스로 만드는 순간 섬유질은 완전히 파괴되고 칼륨만 고농축된 상태로 남습니다. 토마토 주스 한 컵에는 토마토 서너 개 분량의 칼륨이 한꺼번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빈속에 마시는 순간 혈액 속 칼륨 농도가 급격히 치솟으며 이미 지쳐있는 콩팥을 강하게 압박하게 됩니다. 더욱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토마토는 익을수록 붉어질수록 칼륨 함량이 더 높아집니다. 잘 익은 빨간 토마토일수록 건강에 좋다고 알고 계셨겠지만 콩팥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오히려 가장 붉게 익은 토마토가 가장 위험합니다. 대한신장학회 역시 만성신장 질환 환자에게 토마토와 토마토 가공식품의 섭취를 제한하도록 명확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아침마다 건강을 위해 토마토 주스를 드시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부터 그 습관을 잠시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토마토를 완전히 끊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하루에 방울토마토 5알 이내로 줄이시고 반드시 식사 후에 드시는 것이 콩팥에 가해지는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토마토 주스는 콩팥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완전히 멀리 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건강하려는 그 간절한 마음은 옳습니다. 다만 방법이 달라져야 합니다. 어르신의 콩팥은 지금 올바른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어르신들께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고기도 안 먹고 기름진 것도 끊었어요. 속이 편하고 소화도 잘 되는 감자랑 고구마만 먹고 있는데 왜 콩팥 수치가 계속 나빠지는 걸까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그 어르신은 정말 열심히 노력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노력의 방향이 안타깝게도 정반대를 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감자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아주 친숙한 식재료입니다. 속이 편하다, 소화가 잘 된다, 자극이 없다. 그래서 위장이 약한 어르신들이 특히 즐겨 드십니다. 감자국, 감자조림, 감자전, 감자를 푹 삶아서 으깨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보다 더 순하고 안전한 음식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많은 어르신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감자 100g에는 칼륨이 421mg이나 들어있습니다. 많은 분이 깜짝 놀라십니다. 그 순하고 담백한 감자가 바나나보다도 칼륨이 높다는 사실을 아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감자에는 칼륨뿐만 아니라 인 성분도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콩팥 기능이 저하되면 이 인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합니다.
혈액 속에 인이 쌓이면 칼슘을 빼앗아 혈관 벽에 달라붙어 혈관을 돌처럼 딱딱하게 굳혀버립니다. 콩팥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심장과 혈관까지 동시에 위협하는 것입니다. 특히 조심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감자를 으깨서 드시는 방식입니다. 감자를 그냥 삶아 드실 때보다 으깨서 드시면은 소화 흡수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그만큼 칼륨과 인이 혈액 속으로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는 속도도 빨라집니다. 속이 편하라고 으깨서 드신 감자 한 그릇이 콩팥에는 오히려 가장 큰 충격을 주는 셈입니다. 어르신, 속이 편하다고 감자를 자주 드시고 계시지는 않으셨나요? 만약 감자를 완전히 끊기 어려우시다면 반드시 이렇게 해주십시오. 감자 껍질을 벗기고 얇게 썬 다음 찬물에 2시간 이상 담가 두셨다가 그 물은 버리고 새물로 삶아 드십시오. 이렇게 하면 칼륨이 30에서 40%까지 줄어듭니다. 하루 섭취량은 반드시 50g 이내로 제한하시고 절대로 국물까지 드시면 안 됩니다. 칼륨은 물에 녹아 나오기 때문에 국물 속에 위험 성분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감자는 분명 우리 삶과 오랫동안 함께 해온 고마운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예순 이후의 콩팥에게 감자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친구가 아닙니다. 어르신의 몸이 달라진 만큼 음식을 대하는 방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자,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시금치, 토마토, 감자는 그나마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어느 정도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릴 네 번째 채소는 다릅니다. 한국 어르신 10명 중 9명이 아무런 의심 없이 매 끼니 드시면서도 이것이 콩팥을 가장 빠르게 망가뜨리는 주범 중 하나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네, 바로 근대입니다. 근대는 된장국에 넣고 나물로 무치고 쌈으로 싹 드시는 아주 흔하고 친숙한 채소입니다. 값도 저렴하고 구하기도 쉬워서 시골 어르신들은 텃밭에서 직접 기르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파릇파릇한 색깔의 구수한 맛이 나서 입맛 없을 때 한 그릇 뚝딱 비우기에도 그만입니다. 평생 먹어온 음식이니 당연히 안전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근대 100g에 칼륨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무려 549mg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채소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바나나의 2배에 가깝고 앞서 말씀드린 시금치보다도 높습니다. 여기에 시금치와 마찬가지로 수산까지 풍부하게 들어있어 칼륨 폭탄과 결석 폭탄이 동시에 콩팥을 공격하는 구조입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근대를 드시는 방식입니다. 된장국에 넣어 끓이면 칼륨이 국물 속으로 그대로 녹아 나옵니다. 그 국물까지 남김없이 드시는 순간 칼륨 전부가 몸속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나물로 무칠 때도 살짝 데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거기에 된장찌개에 나트륨까지 더해지면 나트륨과 칼륨이 동시에 콩팥을 앞뒤에서 협공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신장내과 연구팀의 자료에 따르면 근대를 포함한 고칼륨 엽채류를 국물 형태로 꾸준히 섭취한 만성 신장 질환 환자군에서 신장 기능, 저하 속도가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 유의미하게 빠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르신, 오늘 저녁 근대국이나 근대나물을 드시지 않으셨나요? 오랫동안 먹어온 익숙한 음식이라 갑자기 끊기가 쉽지 않으신 마음 충분히 압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냉장고 속 근대를 한번 떠올려 주십시오. 근대를 드실 때는 반드시 끓는 물에 5분 이상 충분히 데친 뒤 물을 2번 이상 바꿔가며 헹궈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국물 요리에는 절대 넣지 마십시오. 아무리 데쳐도 국물로 끓이는 순간 칼륨이 다시 녹아 나오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콩팥을 조용히 망가뜨리는 네 가지 채소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시금치의 칼륨과 수산, 토마토 주스의 농축 칼륨, 감자의 칼륨과 인, 그리고 근대 이중 공격까지 어르신의 콩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버티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수고로운 콩팥을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해드릴 차례입니다. 나쁜 것을 비워냈다면 이제는 콩팥을 살려줄 좋은 것들로 채울 시간입니다. 이제부터는 희망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쁜 것을 알았다면
이제는 좋은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네 가지 채소는 단순히 몸에 나쁘지 않은 수준이 아닙니다. 실제로 손상된 콩팥 세포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혈액 속 독소를 걸러내는 것을 도와주는 천연 치유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채소들입니다. 제가 20년 진료 경험을 통해 직접 확인하고 어르신들께 권해드려 온 채소들이니 믿고 따라오십시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채소는 바로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우리 밥상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채소입니다. 쌈으로도 드시고 볶음으로도 드시고 국에 넣기도 하시지요. 그런데 많은 분이 양배추를 그냥 위장에 좋은 채소 정도로만 알고 계십니다. 사실 양배추는 콩팥이 약해진 어르신들에게 하늘이 내려준 가장 안전하고 고마운 채소입니다. 양배추 100g에 들어있는 칼륨은 170mg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근대의 549mg과 비교해 보십시오. 3분의 1도 되지 않는 수치입니다. 칼륨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드실 수 있는 몇 안 되는 채소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 양배추 속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인돌3 카비놀이라는 성분이 콩팥 사구체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손상된 세포막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K와 비타민 C도 풍부하게 들어있어 콩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혈관 건강까지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 꼭 지키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양배추를 드실 때 소금에 절이거나 짠 양념에 버무려 드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칼륨이 낮아도 나트륨이 과도하게 들어오면은 콩팥이 그것을 처리하느라 다시 혹사당하기 때문입니다. 양배추는 살짝 데쳐서 참기름 한 방울과 함께 담백하게 드시거나 생으로 얇게 썰어 깨끗한 물에 헹궈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루 적정량은 100g, 우리가 흔히 쓰는 밥 공기로 약 한 공기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은 콩팥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를 충분히 보실 수 있습니다. 어르신, 오늘 저녁 반찬으로 담백하게 무친 양배추나물 한 접시를 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사실 저도 매일 아침 이 채소를 챙겨 먹습니다. 20년 동안 수많은 콩팥 환자를 곁에서 지켜보면서 제가 직접 식탁에 올리기 시작한 채소입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이게 뭐냐고 낯설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 집 냉장고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채소가 됐습니다. 바로 콜리플라워입니다. 콜리플라워는 하얀 꽃양배추라고도 불리는데 아직 많은 어르신께 낯선 채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콩팥 건강을 생각한다면 지금 당장 장바구니에 담으셔야 할 채소입니다. 콜리플라워 100g에 들어있는 칼륨은 고작 150mg입니다. 양배추보다도 더 낮은 수치입니다. 콩팥이 많이 약해지신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아주 드문 채소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콜리플라워에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특별한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우리 콩팥 세포가 산화되어 녹슬고 망가지는 것을 막아주는 강력한 항산화 방패 역할을 합니다. 미국 신장학회지 클리니컬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콜리플라워를 꾸준히 섭취한 만성신장 질환 환자군에서 산화 스트레스 수치가 유의미하게 낮아지고 사구체 여과율 저하 속도가 늦춰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콜리플라워는 앞서 말씀드린 위험한 채소인 감자를 대체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식재료입니다. 많은 어르신이 속이 편하다는 이유로 감자를 으깨서 드시는데 이제부터는 그 자리를 콜리플라워로 바꿔주십시오. 콜리플라워를 푹 삶아서 으깨면 감자 으깬 것과 식감이 거의 비슷합니다. 고소한 맛도 나고 부드럽게 넘어가서 치아가 약하신 어르신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칼륨은 감자의 3분의 1 수준이면서 콩팥을 보호하는 효과까지 있으니 이보다 더 완벽한 대체 식품이 없습니다. 드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끓는 물에 4분에서 5분 정도 삶거나 찜기에 쪄서 드시면 됩니다. 소금은 최소한으로 줄이시고 참기름이나 들기름 한 방울로 고소함을 더해 드시면 훨씬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하루 적정량은 150g으로 밥 공기 한 공기 반 정도입니다. 낯설다고 망설이지 마십시오. 어르신의 콩팥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채소입니다. 어르신, 숙주나물이 콩팥에 이렇게 좋은 채소인 줄 알고 계셨나요? 아마 대부분의 어르신이 숙주나물은 그냥 국에 넣거나 비빔밥에 올리는 흔한 채소 정도로만 생각하셨을 겁니다.
값도 저렴하고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어서 오히려 대단한 채소라는 생각을 못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면 숙주나물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숙주나물 100g에 들어있는 칼륨은 149mg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네 가지 좋은 채소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콩팥이 약해지셔서 음식 하나하나가 걱정되시는 분들도 숙주나물만큼은 마음 놓고 드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숙주나물은 수분 함량이 매우 높아서 콩팥이 혈액을 걸러내는 작업을 자연스럽게 도와줍니다. 강물이 잘 흐를수록 강바닥에 오물이 쌓이지 않는 것처럼 수분이 충분히 공급되면 콩팥의 필터가 막히지 않고 깨끗하게 유지됩니다. 수박처럼 한꺼번에 과도한 수분이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숙주나물은 천천히 부드럽게 수분을 공급해주기 때문에 콩팥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숙주나물에는 비타민C와 엽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두 성분은 콩팥의 사구체 모세혈관 벽을 튼튼하게 유지하고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엽산은 혈액 속 호모시스테인이라는 유해 물질의 수치를 낮춰주는데 이 호모시스테인이 높아지면 콩팥의 미세혈관이 손상되고 기능이 빠르게 저하됩니다. 숙주나물을 꾸준히 드시는 것만으로도 이 위험한 수치를 자연스럽게 낮출 수 있다는 뜻입니다. 드시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끓는 물에 30 최소 1분 정도만 살짝 데쳐 드십시오. 너무 오래 익히면 비타민C와 엽산이 파괴되기 때문에 아삭한 식감이 살짝 남을 정도로만 데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소금 간은 최소한으로 줄이시고 참기름과 깨소금으로 담백하게 무쳐 드시면 됩니다. 하루 적정량은 100에서 150g으로 한 끼 한 접시 정도입니다. 국에 넣어 드실 때는 국물을 많이 드시지 마시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것이 칼륨 관리에 훨씬 유리합니다. 값싸고 흔한 채소라고 지나치지 마십시오. 숙주나물은 어르신의 지친 콩팥이 매일 조용히 기다려온 소박하지만 위대한 치유의 채소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채소는 많은 분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 중에서 가장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타민C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대부분의 어르신이 오렌지나 귤을 먼저 떠올리십니다. 그런데 오렌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칼륨이 높아 콩팥이 약해진 분들께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타민C를 안전하게 섭취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있습니다. 바로 빨간 피망입니다. 빨간 피망 100g에는 비타민C가 무려 150mg이나 들어 있습니다. 오렌지의 2배가 넘는 놀라운 수치입니다. 그런데 칼륨은 어떨까요? 고작 211mg입니다. 오렌지 칼륨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비타민C는 2배, 칼륨은 절반. 콩팥이 약해진 어르신들에게 이보다 더 완벽한 채소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빨간 피망에는 라이코펜과 베타카로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두 성분은 콩팥 사구체의 미세혈관 벽을 보호하고 염증을 차갑게 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당뇨를 함께 앓고 계신 어르신들께 더욱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빨간 피망은 혈당 지수가 매우 낮아 혈당 걱정 없이 드실 수 있는 몇 안 되는 채소 중 하나입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콩팥이 망가지는 것을 막는데도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실제로 제 진료실을 찾아오신 72세 어르신 한 분이 계셨습니다. 당뇨와 고혈압을 함께 앓고 계셨고 콩팥 수치도 경계선에 걸쳐 있던 분이었습니다. 식단에서 위험한 채소들을 걷어내고 빨간 피망을 매일 반 개씩 꾸준히 드신 지 2달 만에 혈당 수치가 안정되고 콩팥 염증 수치가 눈에 띄게 낮아졌습니다. 그분이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며 활짝 웃으시던 그 표정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드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생으로 드셔도 좋고 살짝 볶아 드셔도 좋습니다. 단 너무 센 불에 오래 볶으면 소중한 비타민C와 라이코펜이 파괴됩니다. 중간 불에서 2분에서 3분 정도 살짝 볶아 드시는 것이 영양소를 가장 잘 보존하는 방법입니다. 하루 적정량은 반 개에서
한 개 사이로 무리하게 많이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정도 양으로도 콩팥을 보호하는 효과를 충분히 보실 수 있습니다. 오렌지 대신 빨간 피망, 오늘부터 어르신의 냉장고에 반드시 자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어르신의 콩팥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가장 강력한 지원군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는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얼마 전 진료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68세 어르신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시금치랑 감자 다 끊고 양배추랑 숙주나물로 바꿨는데 왜 콩팥 수치가 별로 안 좋아지는 걸까요? 제가 식사 방법을 자세히 여쭤보니 문제는 바로 거기 있었습니다. 좋은 채소를 드시면서도 먹는 시간이 잘못됐고 조리 방법도 틀렸던 겁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채소라도 먹는 방법이 틀리면 효과가 절반도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콩팥에 부담을 주는 경우도 생깁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5가지 원칙은 반드시 종이에 적어 두시고 냉장고 문에 붙여 두십시오. 첫 번째 원칙은 채소를 드시는 시간입니다. 콩팥 기능이 저하된 어르신들은 아침 식사를 마치고 1시간 정도 지난 뒤에 채소 반찬을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때가 혈당이 가장 안정적이고 위산이 적절하게 분비되어 채소 속 영양소를 콩팥에 부담 없이 흡수할 수 있는 황금 시간입니다. 절대로 이른 아침 공복에 생채소를 드시지 마십시오. 빈속에 들어간 채소의 칼륨과 산 성분은 위벽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혈액 속으로 너무 빠르게 흡수되어 지친 콩팥에 큰 충격을 줍니다. 저녁 7시 이후에는 채소 섭취를 줄이십시오. 밤에는 콩팥도 쉬어야 하는데 늦은 시간에 채소를 많이 드시면 콩팥이 밤새 일을 해야 합니다. 그 결과가 다음 날 아침 얼굴과 발목의 부종으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 원칙은 반드시 데쳐서 드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채소라도 생으로 드시면 칼륨이 그대로 몸속으로 들어옵니다. 끓는 물에 3분 이상 데친 뒤 그 물은 반드시 버리고 드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채소 속 칼륨이 30에서 50%까지 줄어듭니다. 데친 물에는 칼륨이 녹아 있으니 절대로 국물로 활용하시면 안 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콩팥으로 들어오는 칼륨의 양을 절반으로 줄여줍니다. 세 번째 원칙은 약과 채소 사이의 간격입니다. 대부분의 어르신이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고 계실 겁니다. 약을 드신 후 최소 2시간이 지나고 나서 채소를 드셔야 합니다. 채소 속 특정 성분이 간의 대사 효소에 영향을 주어 약의 농도를 지나치게 높이거나 반대로 약효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콩팥은 약물 독성에 가장 예민한 장기입니다. 이 2시간의 간격은 어르신의 생명선이라고 생각하시고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네 번째 원칙은 절대로 피해야 할 조합입니다. 채소를 된장이나 간장에 짜게 무쳐 드시는 것은 콩팥의 가장 나쁜 습관입니다. 나트륨과 칼륨이 동시에 들어오면 콩팥이 앞뒤에서 협공을 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채소를 우유나 두유와 함께 갈아서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채소에 수산 성분과 우유의 칼슘이 만나면 뱃속에서 딱딱한 결석 덩어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채소는 반드시 단독으로 드시거나 깨끗한 물과 함께 드십시오. 5번째 원칙은 콩팥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채소를 드신 후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손발이 저리는 느낌이 드신다면 즉시 섭취를 멈추십시오. 아침마다 얼굴이 심하게 붓거나 소변에 거품이 많아졌다면 지체 없이 병원을 찾아 콩팥 수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최근 검사에서 칼륨 수치가 5.0 이상으로 높게 나오신 분들은 오늘 말씀드린 좋은 채소라도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신 후에 섭취량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콩팥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신호를 보낼 때 바로 알아채는 것이 가장 강력한 예방입니다. 이 5가지 원칙을 매일 실천하시는 것, 그것이 어르신의 콩팥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우신 모든 것을 하나로 모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오늘 함께 참 많은 것을 배우셨습니다. 평생 몸에 좋다고 믿어온 시금치와 토마토, 속이 편하다고 매일 드시던 감자, 그리고 아무 의심 없이 드셔온 근대까지 이 4가지 채소가 예순 이후 약해진 콩팥을
얼마나 조용히 망가뜨려 왔는지 이제는 아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대신할 양배추와 콜리플라워, 숙주나물과 빨간 피망이, 어르신의 지친 콩팥을 얼마나 다정하게 보살펴 줄 수 있는지도 함께 아셨습니다. 잘못된 것을 알았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모르고 드셨던 것은 어르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이 어르신의 남은 노후를 바꾸는 진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콩팥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리기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몸은 올바른 음식을 만나면 반드시 스스로 회복하려고 합니다. 차가운 투석실 침대가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밥상에 앉아 웃으실 수 있는 그날을 위해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바꿔보십시오. 냉장고 속 시금치 한 봉지를 꺼내고 그 자리에 양배추 한 통을 넣어두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어르신,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가장 마음에 걸리는 채소가 있으셨나요? 혹시 지금 냉장고에 오늘 말씀드린 위험한 채소가 들어있다면 댓글에 그 채소 이름을 남겨주십시오.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어르신의 상황에 맞는 안전한 대체 채소를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콩팥 건강이 저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주변에 콩팥 건강 때문에 걱정하고 계신 가족이나 친구분이 계신다면 지금 바로 이 영상을 카카오톡으로 공유해 주십시오. 어르신의 손가락 터치 한 번이 소중한 누군가의 콩팥을 지키는 작은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은 병원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소중한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어르신의 노후 건강을 지키는 더 깊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어르신이 양냄새 가득한 병원이 아니라 향긋한 밥 냄새, 나는 따뜻한 집에서 내 두 다리로 걷고 내 손으로 밥을 차리며 존엄하고 행복한 노후를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20년 경력의 신장 전문의 최동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